여러분 혹시 장대호라는 이 인물 이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말씀처럼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 차례나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23살의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도 인제 한 등산로 입구에서 차 안에서 쉬고 있던 58살의 등산객 여성을 흉기로 무려 수십 차례나 찔러서 살해를 세상에. 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지난 7월 11일 약초를 채취하고자 등산에 나섰는데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서 30여 분 만에 산에서 내려와서 차량에서 쉬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A 씨에게 이제 수십 곳을 흉기로 찔리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경찰은요, 차량 정밀 감식 결과 이 탐문 수사를 통해서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 씨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그럼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20대와 당시 차량 안에서 쉬다가 변을 당한 이 50대 여성은 알던 사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번에 그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본인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엽총을 소지하기를 희망해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요. 시험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자 직접 범행 도구를 사고 이 CCTV나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평소에는 어느 급소를 공격을 해야 사람이 쉽게 사망에 이른다. 뭐 이런 부분까지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네. 요즘 워낙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전략을 수정하는데 연쇄살인에서 연속살인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이제 살인을 하게 되면 이제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간차를 좁혀서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운 거예요.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바로 그 당일 본인의 일기장에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겠다라고 세상에. 썼고요. 이 사람의 일기장 곳곳에는 내가 100명 내지 200명까지는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해서 사실상 검거가 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물론 일어나진 않았지만 추가로 범행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일기장을 토대로 본다면 추가 범행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네요, 진짜. 제 생각에 며칠만 검거가 늦었어도 추가 범행이 분명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어서 CCTV는 워낙 많아서 연쇄살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잡힐 때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일기장을 보면 쭉 살펴보면 일단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이걸 이해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렸을 때 가정부라 부모에 대한 적대심으로 나는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일단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무렵에는 대검을 사서 직접 살해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고 내가 누구를 살해하겠다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요 군 복무위의 일기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고요. 스스로 살인 장치 같은 것도 고안을 했고요. 이 사람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살인 사건이 있은 후에도 이미 시작은 끝을 봐야지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내가 어렸었을 때라면 내가 좀 일찍 알았다면 촉법소년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걸. 10살에서 정말. 14살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할 거라는 생각을 이 안에 써놨다는 거 보면 세상에 대한 덕대심, 적개심이 그대로 표현이 돼서 본인 스스로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한테 나쁜 사람,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정말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등산객을 무참히 살해하고 자신의 일기장에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을 적었던 20대 이모 씨. 그런데 그 일기장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한 말씀 하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장대호입니다. 최진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저 장대호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허!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저렇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사람을 살해해놓고 저런 행동을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서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본인의 범행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아냥하고 시비 걸어서 화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대호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장대호가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모텔 투숙객과 언쟁이 붙었어요. 그 언쟁에서 언쟁도 붙었다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놓고 아까 하는 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사이로부터 지탄방하고 여러 가지 지적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장대호가 한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인데 그 장대호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는 아주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서 정당화시키는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대호 사건이 자신에게는 획기적인 표본이었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장대호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사건인데요. 한강 몸통 시위 사건의 시범이기도 하고 본인이 범행을 했어도 잘못하지 않은 적이 없다. 잘못 안 했다. 그리고 또 유족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뭐 나쁜 놈이 나쁨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장대호를 롤모델로 삼았다. 이 씨도 똑같습니다. 이 씨도 이제 그 무기징역을 1심에서 받았는데 네. 본인도 불우한 환경이라든가 부모 탓을 했고 또 유족이 있는데도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럴 수 있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모 씨도 본인이 반성이라고 표현한 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장대호 그 피고인이죠. 아니 지금 수용자인데 그 수용자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반성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당연한 거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면수심이죠. 그러니까요.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유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유족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여성을 죽일 이런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인데요. 일면식도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 이 가해자가 여성 혐오자도 아니었습니다. 게임 중독자도 아니었고요.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었던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측 변호인 측에서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재판부에 치료 감호를 요청을 하기도 해서 참 많은 분들이 또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피해자 동생분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생분 말에 따르면 언니는 비록 가정 문제로 홀로 살았지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정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직업이 뭐 2개, 3개 이렇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있는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서 남는 시간에는 아까 뭐 우리가 등산 얘기를 했었잖아요. 등산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배드민턴 등의 이런 취미 활동을 즐겼다고 해요. 그러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취미를 붙인 게 새롭게 흥미를 가진 게 바로 이 약초를 채취하는 네. 것이었습니다. 약초를 또 본인을 위해서 캔 것도 아니었어요. 약초를 채취를 하면 이제 술을 담궜는데 이 술을 담궈서 지인들에게 또 다 나눠줬다고 하거든요. 이게 또 동생에게 나눠줄 때는 언니가 힘들게 캐서 담근 거니까 먹을 때 언니 생각해라고 하면서 따뜻한 말을 항상 해주는 그런 언니였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언니가 자신들의 곁에 돌아올 수 없다 보니 또 가족들의 이런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여동생은요. 피고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었냐라고 묻고 싶다라면서 네.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사형을 내렸다. 징역 20년, 30년도 부족하다.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유족
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도 심정적으로 동감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형 선고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 양형 기준에 사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는 어려웠고 결국 사형을 제외하고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 살인 사건이라는 걸 살인을 해도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치정에 얽혔을 수도 있고 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약간 여성 혐오인 경우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번 살인 사건의 목적은 그냥 본인이 살해하겠다라는 욕구를 실현한 범죄입니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그냥 모든 세상에 대한 다수에 대한 적개심을 이 살해 욕구로 표현해서 그냥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네.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네,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는데요. 어허. 일단 1심에서는 딱 한 번 반성문을 냈습니다. 반성문을 내면 혹시라도 형이 감해질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심 과정에서도 본인이 정신병력에 관련된 치료를 받고 앞으로는 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결국 뭐겠어요? 심신미약을 노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형을 노린 네, 거예요? 감형을 노린 것 같고요. 일단은 검찰에서도 뭐 양형 기준에 보통 한 명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구형은 사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항소심 재판 저희 열심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남의 가정,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은 어찌되든 그 가정이 어찌되든 간에 눈을 물불을 안 가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감형 받아볼 속셈으로 이런 짓을 저질러요? 이런 발뺌을 해요?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